네, 이번 시간은 그 오라클 RHDB 19시 설치 네 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치한 모든 거 위에 이제 드디어 이제 RHDB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RHDB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그리드란 유저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RHDB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유저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파일은 설치할 때 쓰는 파일은 이제 요거죠. 요거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건데 요거 이제 서버에다 옮겨놨죠. 홈 밑에 스테이지 디렉토리에 여기에 옮겨놨죠. 여기 홈 db home.zip 요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번에는 그리드 유저에다가 설치를 했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오라클 유저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오라클 유저. 근데 이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요거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세팅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걸 그리드만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오라클 유저에다가 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리드하고 오라클하고 그 DB하고 똑같이 다 오라클 유저 가지고 하나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오라클 유저로 해서 한 번만 해줬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리드 유저 있고 또 오라클 유저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또 오라클을 제가 빼먹었었네요.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ORAC 이렇게 해놨었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했네요. 그러면 요거를 세팅을 해주고요. 맨 밑에 가보면 그리드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오라클도 잠깐만 양쪽 다 해야 되니까 얘도 이게 아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DB 쪽하고 그리드하고 약간 이게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같은지 이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안 같으면 에러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잡아도 됩니다. 일단은 뭐 될 거라고 보고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맞게 되겠네요. 저기 지난번에 이 값을 가져온 게 그리드하고 오라클하고 한 유저에서 쓰던 오라클 유저에 세팅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양쪽 다 포함하는 값을 제가 세팅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에러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WQ 여기도 이게 서버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해야겠네요. 리부트 했고 여기도 리부트 두 개 다 리부트 했습니다. 로딩 됐고요. 설치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습니다. 요걸 리스타트 하고 또 틀렸네.
얘도 리스타트하고 루트에 여기 이제 그리드 유저에서 그 배시 프로파일에다가 이렇게 오라클 환경 세팅하고 그러고 이제 셋업을 돌렸죠. 그 전에 디렉토리도 만들었었고 미리. 근데 오라클 디렉토리는 이제 설치될 디렉토리는 다른 디렉토리여야 되는데 U02여야 되는데 그건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루트에 가보면 U01은 있고 U02는 없죠. U02 디렉토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U02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루트에서 만들고 2번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인벤토리 디렉토리 만들고 체인지 온 해주고 이거 잘못됐네. 한 큐에 써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죠. 하나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체인지 온 얘도 오라클의 DBA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체인지 온 하고 75775 02에 APP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권한 줬고 U02에 대한 이제 오라클 유저가 쓸 수 있는 권한은 다 가졌고요. 이제 오라클 유저로 들어가서 오라클 유저로 스위치 유저 해서 스위치 유저가 왜 안 돼? 됐는데 뭐 메시지가 나오는군. 됐습니다. 오라클 유저로 됐고 얘도 오라클 유저로 들어갔고 오라클 유저에서 이제 오라클 홈이 될 디렉토리 여기를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P 해가지고 요게 이제 오라클 홈이 될 디렉토리고 여기도 오라클 홈이 될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1번 노드에서만 하는 거죠. 압축 풀고 설치하는 건데 그 전에 유저에다가 이렇게 그리드처럼 이건 아니고 그리드처럼 점 배시 파일에 이렇게 하겠구나. vi.bash 프로파일에다가 이걸 추가하는 걸로 그리드 유저도 그렇게 했었죠. 이제 오라클 홈이 다르죠. 이게 21시 때 그걸 그대로 가져왔네요. 제가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여기도 틀리네. 오라 191 여기는 오라 191 저기는 오라 192 이렇게 하겠네요. 그리드도 그러고 보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드 엑시트 su 그리드 vi.bash 프로파일에 보면 이게 ISM1이 아니라 여긴 2로 해야죠. 이게 보면은 ps-ef grep s1에서 보면 여기는 ASM2입니다. 플러스 여기는 1입니다. 1 ps-ef grep s1에서 보면 여기는 ASM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오라 19라는 그 DB명으로 할 건데 SID는 이제 19에다가 1 붙인 거 뒤에 두 번째 노드는 192 이런 식으로 191과 192로 각각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에다가 vi 배시 프로파일
맞나 이거? 네, 여기에다가 여기도 오라클 들어가서 메시 프로파일 여기 가서 얘를 이렇게 복사, 얘도 여기는 근데 192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WQ 그러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죠. S 오라클 이렇게 하면 여기서 OH 하면 위치가 이제 U02의 APP의 뭐 DB홈으로 오는 거죠. 그리드에서 OH하고 틀린 거죠. ENV에서 보면 오라클 환경이 이렇게 DB 환경으로 지금 돼 있죠. 오라클 유저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드 유저에서는 또 이제 ASM이랑 뭐 그 CRS에 관련된 걸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는 홈 밑에 오라클이 아니라 홈 밑에 스테이지에 지금 있죠. 스테이지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거 가져다가 이제 언집을 해서 하는 거죠. 여기 오라클 홈 디렉토리 가가지고 OH 가서 1번 노드에서 하면 됩니다. OH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G 파일 가져다가 언집해서 사일런트 모드를 이렇게 풀어주고요. cannot find 홈 밑에 스테이지 홈 밑에 스테이지가 대문자죠. 대문자 스테이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다 풀어지면 그 엑스터미널에서 뭐 그 모바일 엑스텀 어디 갔어? 모바일 엑스텀 요거에서 이제 런 인스톨러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SSH 이제 그리드가 아니라 오라클로 들어가야죠. 오라클에 192, 168, 1.161 들어가서 들어왔죠. 여기에서 이제 OH 하면 오라클 홈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런 인스톨러를 실행시키면 돼요. 다 만들어졌네요.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런 인스톨러를 실행시키면 이제 셋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모바 엑스텀 여기 엑스터미널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런 인스톨러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런 인스톨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뒤에 저는 다른 모니터에 지금 떴는데 이걸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 DB 생성 마법사가 떴고요. DB 설치 마법사. 여기에서 이제 처음 그냥 설치하면서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DB까지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RAC니까 여기 써있네. RAC를 인스톨을 위해서는 셋업 소프트웨어 온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BCL을 실행시켜라. 그러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럼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DBCL을 다시 실행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제 DB 생성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이런 멘트가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RAC에서는 이렇게 해라. 한 번에 하지 말고 요게 이제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DB 소프트웨어 설치하면서 그냥 DB까지 그냥 간단하게 생성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셋업 누르고 그 다음에 RAC니까 위에는 이제 싱글 인스턴스고 여기 이제 RAC죠. 이 두 번째 선택하고 1번, 2번 노드 이렇게 딱 돼 있죠. 이런 건 뭐 커넥티비티 체크 안 해봐도 됩니다. 이미 다 그리드 설치할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아, 잘못 생각했네요. 이게 유저 이퀴벌런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네요. 제가 착각했던 게 예전에 21시 설치할 때는 그냥 그리드하고 DB하고를 같은 오라클 유저를 쓰다 보니까 한 번만 하면은 같은 유저니까 유저 단위로 이제 SSH 커넥션 그걸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DB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다르잖아요.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리드 유저로 돼 있고 DB 소프트웨어는 오라클로 돼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해서는 이걸 안 했잖아요. 저번엔 그리드에 대해서 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선택돼 있고 여기서 그 SSH 커넥티비티 눌러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네. 그리고 이건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네요. 성공적으로 이스태블리시 되었다.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이상하게 테스트가 오래 걸리더라고. 하지 말걸 그냥. 뭐 잘 된다는 얘기고요. 넥스트. 넥스트 하면서 다시 테스트하네. 할 필요가 없었네 테스트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선택을 해서 스탠다드 에디션 말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걸로 선택을 하고 요런 이제 오라클 베이스는 여기 이제 환경 파일에 다 잡아놔 있기 때문에 요거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얘를 실행하기 전에 오라클 유저로 들어가면서 배시 프로파일이 실행되면서 환경 정보가 세팅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가져온 값이고 이거는 이제 다 DBA로 디폴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옵션은 오퍼 does not belong 오퍼 이거는 얘도 DBA로 할까? 이거는 이제 루트.쉘 실행시키는 거니까 이거 루트.쉘이 얘도 루트.쉘이죠. 이거 패스워드 넣어주는 거. 루트 유저에 패스워드 넣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다 설치하고 나서 마지막에 루트.쉘 한번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필요한 패스워드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체크를 하고 컨피그레이션 체크가 끝났는데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잠깐만 NTP는 나면 안 되는데 NTP가 왜 잠깐만 NTPQ였나? 커맨드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이게. NTP-P NTPQ NTPQ-P 저도 나오는데 NTPQ-P 하고 네 이걸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 지금 이쪽에 보면 디테일이 나오죠. 디테일이 여기 이제 나온 걸 갖다가 쭉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거 여기서 그렇게 봐도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늘려도 되네요. 안 늘어나네?
드러나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 이제 붙여놨죠. 구글에다 붙여놨더니 관련된 게 좀 나오네요. 그래서 NTP 그 옵션 중에 -X 옵션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뭐 슬루잉? 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런 게 안 돼 있어 그런 거다. 그래서 -X를 넣어라. 이렇게 없으면 여기다 넣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트 유저에서 이게 VI가 ETC 밑에 sysconfig 밑에 nptd, 이게 ETC 밑에 sysconfig nptd거든요. 이 파일 편집하라는 얘기고, 요걸 열어가지고 옵션즈 있는 걸 찾아서 고쳐줬고요. 근데 뭐 이게 대단히 뭐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달랑 이게 -G 옵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앞에 -X를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NTP 서비스를 스탑했다가 스타트 다시 재기동해줬고, 이거 1번에서 2번에서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뭐 되겠죠 이제. 일단은 이렇게 고쳐놨으니까 체크 어게인,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어게인. 그래도 있네. 근데 좀 줄어들긴 한 것 같긴 한데 뭐가 그래도 있네요. 잠깐만요. 뭐지? This task was NTP. 이거 뭐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걸 봐야 되는구나. 같은 내용이네. 네. 결국은 해결이 됐는데요. 해결이 됐는데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일단은 스큐 이런 얘기가 그 슬루 참 이런 경우가 내가 지금까지 설치할 때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왜 또 갑자기 발생하는 거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슬루라는 게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났을 때 시간을 확 바꿔버리면 뭐 DB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완화해주는 뭐 그런 것처럼 써 있어요. 정확히 여기 뭔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별 이런 에러를 본 적도 없었고, 어쨌든 뭐 이런 류의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X를 추가라고 여기도 돼 있었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X를 추가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옵션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런 게 없이 그냥 -U 하나만 달랑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X를 추가한 정도였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죠. 리스타트 해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네, 이런 내용은 되게 많고 MOS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된 게 있고, 그래서 이 옵션을 똑같이 써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etc 밑에 sysconfig 밑에 nptd 파일을 원래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옵션을 이렇게 똑같이 길게 써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sys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넣어주고, 여기 x 들어갔고, 이렇게 바꿔줬고요. 똑같이. 그러고 바꿔준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바꿔줬고, 그 다음에 그것만 바꿔서 리스타트 하니까 역시나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버를 둘 다 리부트 해버렸습니다. 리부트 하고 나서 다시 설치를 하니까 다시 이제 이 단계를 다시 거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네요. 신기하게. 이게 뭐 리스타트 가지고 안 되고 서버 리부트를 해야지 반영이 되나?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하여튼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19C를 설치할 때는 이거 지금 19C RAC 설치할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원래는 이제 19C가 설치 미디어가 19.3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9.10 몇 버전까지 14, 15, 16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패치셋을 받아가지고 함께 적용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이런 관련 버그가 있던 것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좀 단순하게 한다고 제가 패치셋 적용하는 부분을 뺐거든요. 그냥 바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난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저는 처음 봐가지고 어쨌든 해결한 것은 여기 이제 구글링 하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X를 추가해서 이렇게 길게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줬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서버까지 리부트하고 다시 한번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실행했다. 그랬더니 없어졌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안 되면은 정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패치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패치셋 적용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해결돼 버렸네요. 그래서 패치셋은 적용 안 하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DNS하고 스캔인데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스캔은 뭐 IP가 3개 안 돼서 그런 거고 DNS도 없어서 그런 거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얘네들은. 근데 또 어떤 영상 보니까 찾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인도 사람이 올린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는 이 NPT 에러가 저처럼 똑같이 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이그노 5를 눌러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쑥. 그래도 되나? NTP는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그노하고 넘어가면 이제 뭐 경고 한번 뜨고 얘 누르면은 인스톨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루트.쉘 실행하는 거죠. S 누르고 바로 끝났네요. 클로즈.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를 설치를 해야죠. 이제 소프트웨어만 설치된 겁니다. 소프트웨어만. 오라클 소프트웨어, DB 소프트웨어만 설치된 거고, DBCA는 이제 또 여전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패스가 잡혀 있으니까 DBCA라고 치면 됩니다. DBCA 패스가 잡혀 있겠죠. 오라클 홈 밑에 빈이니까 DBCA라고 치면은 잡혀 있네요. 뜹니다. 뒤에 이렇게 떴습니다. 아이고 씨. 참 신기한 게 얘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마법사인데 한번 이렇게 옮기면 지금은 또 괜찮네. 뭐가 한번 뜬 다음에 옮기면은 지가 돌아가요. 두 번째 옮기면 옮겨집니다. 근데 한번 옮기고 나면 그것도 괜찮네.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된 거고 거기에다가 DBCA를 이제 실행시켜 가지고 DB를 생성하는 작업을 마법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이걸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여기서 뭐 티피컬로 해서 그냥 바로 설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드밴스드로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뭔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어드밴스드로 할까요? 뭐가 나오지? 뭐 이런 것까지 나오. 요건 저건 DWDB 용도냐, 뭐 일반 제너럴 퍼포스냐. 보통 제너럴 퍼포스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RAC 1, 2 여기다 설치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 쓰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뭐 오케이. DB명을 지정을 해야죠. DB명을 아까 저희가 오라 19로 한다고 그랬죠. 오라 19 오라 191, 192 이런다고 했으니까 오라 19로 하면 되고
컨테이너 DB 19C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21C는 선택을 못하죠. 그냥 바로 무조건 컨테이너 DB로 만들어야 되는데, 멀티 테넌트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19C는 멀티 테넌트 형태로 쓸 건지 아니면은 없애서 그냥 싱글 DB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싱글 DB로 만들겠습니다. 싱글 DB라는 말이 RAC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말이 좀 애매하네. 예, 그러니까 RAC는 RAC인데 멀티 테넌트가 아닌 DB. 멀티 테넌트가 아닌 DB는 뭐라고 해야지? 멀티 테넌트가 아닌 그것도 싱글인데, 근데 RAC가 아닌 것도 싱글이잖아요. 애매하네요, 용어가. 싱글이란 용어가 멀티 테넌트 DB에 반대도 되고 RAC에 반대도 되니 이게 애매하네요. 네, 어쨌든 스토리지는 이제 여기 데이터 DG에다가 만들겠다. 이게 ASM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SM으로 돼 있으니까 데이터 DG에다 만들겠다라는 거고, OMF 오라클이 자동으로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 규칙인데 그걸 쓰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고, 아카이브 할지 말지 뭐 이런 건데 아카이브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거 뭐 보안, DB 보안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 안 하면 되고, 여기에 뭐 SJ 사이즈 이런 것들, SJ PGA 사이즈 지정을 따로 할 거냐, 아니면 아주 옛날 방식으로 뭐 쉐어드 풀까지 이렇게 다 지정할 거냐, 아니면은 메모리 타겟 지정하고 그냥 알아서 할 거냐, 이걸 퉁칠 거냐, 뭐 그런 거죠. 이걸로 할까요? 무난하게. 사이징, 프로세스 사이즈 뭐 이런 거고, 캐릭터 셋, UTF-8, 커넥션 모드 데디케이티드, 이건 MTS 방식인 거고, 스레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만 있었죠. 샘플 스키마 필요하면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HR이랑 뭐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이게 어드밴스드로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티피컬 들어가면 이게 안 만들어지고요. 여기 오면 그 두 글자로 된 유저들 있잖아요. HR, SE, SO, 아니 SO인가? OR, O, 하여튼 뭐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그 샘플용 스키마 유저들,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EM 익스프레스에 대한 거고, 이것은, 이건 베리피케이션, 클러스터 베리피케이션 유틸리티 자동적으로 돌릴 거냐라는 건데, 뭐, 빼버려.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패스워드, 시스 패스워드랑 시스템 패스워드 집어넣고요. 이게 대문자를 제가 안 넣었더니 레코멘데이션이 안 맞다고 나오는 거고, yes 눌러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여기 넥스트 누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ASM 디스크 그룹을 데이터하고 레코를 만들었는데, 아카이브를 안 써버리니까, 아까 안 만든다고 선택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레코를 쓸 기회가 없네요. 그냥 데이터만 계속 쓰고, 뭐 보팅이나 OCR도 데이터에 넣어버렸고, 데이터도 이제 테이블들도 다 데이터에 생기고, 레코를 쓰질 않네. 아까 그 아카이브를 선택할 걸 그랬네. 잠깐만, 이게 이미 끝나가지고 체크, 프리체크, 크리에이션 옵션, 백이 이제 안 될 건데, 베리피케이션. 체크만 했구나. 아직 안 했구나. 백을 구매할까요? 백. 여기 있네, 아카이브. 이게 이네이블 아카이빙을 하면, 베스트 에어리어도 이거, 잠깐만, 이걸, 이게 지금 데이터만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그 디스크 그룹을 데이터하고 그 레코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 게, 이게 데이터는 OCR 보팅 때문에 아마
처음 CRS 셋업할 때 얘가 자동적으로 디스크 그룹을 만들어 준 거예요. 디스크는 있는데 디스크 그룹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드 유저로 들어가서 ASM CMD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LS에 보면은 데이터만 나오잖아요. LSDG 하면 데이터만. 이게 레코도 있는데 LSDG에 보면 데이터만 나오거든요. 데이터만 나오고 레코가 지금 안 나와요. 이게 디스크 그룹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오라클 ASM 리스트 디스크즈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가? 리스트 디스크즈 붙여서 이렇게 보면 데이터하고 레코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DG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저것을 원래 이제 수동으로 하나는 얘가 만들어 주는데 그 OCR 버팅 하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데 나머지는 이제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여기서 그 ASM 그것도 이런 마법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실행해 주면 돼요.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기 DBCA를 이렇게 했잖아요. 얘를 복제해서 디플리케이트 해요. 오라클이 아니지. 그리드 유저로 가야지. 그리드에 192, 168, 1.161이죠. 161로. 여기서 ASMCA라는 게 CA라는 게 있거든요. ASMCA, DBCA가 있듯이 ASMCA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실행시키면 이제 오라클 홈 밑에 빈 오라클 홈이 근데 그 DB 오라클이 아니라 그리드 오라클 홈 밑에 빈에 잡혀 이게 ASMCA가 있고 여기 들어 이걸 이제 봐봐 이렇게 여기 이걸 ASMCA를 실행시키면 이게 마법사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디스크 그룹이 있죠. 여기 데이터만 나오죠. 디스크 그룹이 요걸 크레디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크레디트에서 내가 이름을 똑같이 레코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익스터널로 하겠다. 이게 지금 익스터널로 돼 있어. 하나 막 디스크죠. 이건 노멀은 2개 이상 돼가지고 이중하는 거고 하이는 3중하는 겁니다. 이건 막 디스크. 이걸로 이렇게 엑스터널로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OK 누르면 레코란 이름으로 디스크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디스크는 레코, 여기에 있는 레코를 가지고 이 레코라는 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디스크 그룹 네임하고 디스크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디스크 그룹이 레코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처음 마법사에서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이제 설치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얘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만들어졌고 이건 됐고 그러면은 여기 리프레시 하면 나올래나?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주면 오케이 하면은 이제 베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로 데이터가 아니라 레코 영역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카이브가 생기게 이네이블 이렇게 하는 거고 아카이브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베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에 아카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생기는 게 있거든요. 리드도 생기고 뭐 온라인 리드 로고도 생기고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생기는 거죠. 아까는 지금 데이터로 돼 있었는데 레코로 생기는 거죠. 이걸 하는 게 좋겠네. 아카이브 해도 되고 아카이브 해도 파라미터도 여기 넣을 수가 있네. 이건 뭐 이거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패스트 리커버리 레코 영역에 아카이브가 생길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아카이브는 안 생기고 테스트 용도로 할 때는 아카이브 생기면 풀라고 멈추니까 빼고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레코는 쓰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넥스트
next, yes. 네, 아까 다 했던 것들이죠. create database. 체크 쭉 할 거고. 예. 이제 체크 다 끝났는데 스캔하고 DNS만 나오죠. 이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피니시 하면은 DB 생성 작업을 이제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네요. 여기 이제 VM 익스프레스 그 주소도 나오고 DB는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눌러서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 게 시스 시스템만 열려 있는데 나머지는 락걸려 있죠. 그래서 이걸 풀어야죠. 풀어서 쓸 수 있고 지금 보면은 HR하고 HR밖에 없네. 이게 5개인가 4개, 6개인가 되는데 그 이그젠플 유저가 스키마가 달랑 HR 하나밖에 없네요. OE 뭐 이런 것도 있고 SH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달랑 만들어주네요. 이게 예전 11G인가 12C에서는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버전 19C에서는 다 줄여버린 것 같습니다. HR 하나로 그냥 퉁 쳐버렸네요. 너무 지저분하게 많으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었는가 봅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패스워드 다시 뭐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커맨드 창에서 올터 유저 커맨드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드 유저에서는 CRS, CTL, stat, res-t 하면 이제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추가가 됐죠. DB가 이렇게 DB가 RAC1하고 2에 인스턴스가 떠 있는 거죠. DB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추가된 거죠. 이제 그리드 유저하고 오라클 DB 유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DB로 들어갈 때는 이제 엑시트에서 다시 오라클 유저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ps-ef 그랩 오라 언더바 이렇게 하면 오라클 프로세스 다 떠 있죠. 그래서 sql 플러스 슬래시 as sysdba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19.3 전혀 패치가 안 된 막 버전 패치가 전혀 안 된 막 버전입니다. 이게 초기 버전 19.3 여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 여기도 똑같이 오라클 스케일 플러스 sysdba RAC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RAC인지 create 실수유적이긴 하지만 create table AAA1 AA number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AAA1 select DSC AAA1 나오네요. RAC입니다. RAC 확실히 RAC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4단계에 걸쳐서 가상 서버 버추얼 박스 가상 서버에
오라클 RAC 데이터베이스 19C를 설치를 했습니다.